안녕하세요. 렌토의 오디오 책방 렌토입니다. 지난 한 주일 잘 지내셨는지요? 어떤 때는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많이 웃고 사셨는지요? 하루하루가 뜻하지 않는 기쁨들로 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계절은 참 아름답습니다. 그냥 우리 가까이에 있는 나무 한 그루나 숲을 바라보면요. 단풍의 시간들 지나고 잎사귀 다 떨구고 혹은 마른 잎사귀 매달고 찬 공기 속에서 빈 나뭇가지를 그대로 드러낸 채 서 있는 나무들. 그 모습 아름다운 한 편의 이야기 같습니다. 오래전에 읽었던 외국 과학자가 쓴 책인데요. 저자 이름과 책 제목은 헷갈려서 말 못하겠고요. 내용 중에 지구에 대해 쓴 게 있었어요. 그 과학자는 산을 이렇게 바라보더라고요. 산은 지구가 화산 활동을 하고 그 활동을 끝내고 지구가 만들어낸 주름이라는 거예요. 너무 강렬한 표현이어서 그 대목이 기억이 납니다. 세상의 산들이 그 과학자의 표현을 빌리면 지구가 나이가 들면서 만들어낸 주름살이라는 건데요. 지구의 주름살들이 정말 멋지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람도 산처럼 멋지게 늙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렌토가 들고 온 책은 우리나라 20대, 30대 직장인들에게 SNS에서 많이 알려지고 인기가 있는 신수정님의 책입니다. 신수정님은 현재 KT의 엔터프라이즈 부문장을 맡고 계십니다. 많은 팔로워들에게 페이스북의 현인이라는 애칭으로 불리고 있고요. 그는 삶과 일, 경영과 리더십에 대한 통찰을 나누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파워와 자유를 주는 선한 영향력을 오늘 소개하는 책 통찰의 시간 외에도 삶의 격이라는 일과 삶의 나침반이 되어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출판은 알투스, 페이지 수는 256페이지, 책값은 18,000원입니다. 이 책 구성을 보면 먼저 프롤로그,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소박한 통찰의 시간을 살고 싶다가 있고요. 그 다음에 6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통찰, 배움, 행동, 성공, 리딩, 그리고 행복. 이런 순서로요. 모두 555개의 통찰적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작가의 프롤로그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소박한 통찰의 시간을 살고 싶다. 통찰을 원하시는가?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글이든 영상이든 기록하시면 된다. 제가 한 것처럼 나보다 앞선 사람들로부터 배움을 요약하는 것부터 시작하시라. 잘 쓰려 하기보다는 그냥 쓰고 짧게 쓰는 것부터 시작하시라. 그러면 점점 자신만의 통찰이 하나씩 나타나게 된다. 특별한 사람들만 통찰이 있고 영향력을 베풀 수 있다는 생각은 오해다. 모든 사람의 인생은 통찰로 가득 차 있다. 나는 독자들이 이 책에 있는 555개의 모든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기를 원하지 않는다. 마음에 드는 주제나 목차 중 아무 것이나 읽으시라. 555개의 문장 중 한두 개라도 자신에게 공감과 영감을 준다면, 그래서 자신의 삶에 대한 생각과 관점을 바꿀 수 있다면, 그리고 행동하며 변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내가 이 책을 낸 보람과 가치는 바로 거기에 있다. 나는 세상에 종을 울리고 싶다는 모토를 가지고 있다. 큰 종이 아니라도 세상에 선한 영향을 주는 작은 종이라도 울리기 원한다. 내가 온 후의 세계가 내가 오기 전보다 조금 더 아름다워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다. 그리고 나의 독자들이 모두 통찰의 시간을 살기 원한다. 이 책이 나의 그러한 뜻이 담긴 또 하나의 씨앗이 되길 갈망한다. 신수정 드림. 제 1장은요. 흩어져 있는 지식을 조합하라. 상식을 뒤 없는 새로운 증거를 찾아라.
통념을 깨고 본질에 접근하라 하는 통찰입니다. 1번 시작과 끝은 동일하다. 음악은 시작과 끝이 동일하다고 한다. 아하 라는 생각이 든다. 다양하게 굴곡진 여행을 떠났다가 결국은 집으로 돌아온다는 하나하나의 작품이 각각의 인생과 동일해 보인다. 모든 사람의 인생은 하나하나의 예술작품과 같다는 생각이 든다. 어떤 사람의 인생은 베토벤의 영웅과 같기도 하고 어떤 사람의 인생은 쇼팽의 왈츠와 같기도 또 어떤 사람은 걸작이든 대중가요든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끝엔 결국 집으로 돌아온다는 것. 되면 좋고 안 돼도 괜찮다. 해야 해. 뭐뭐여야 해 라는 말을 자주 쓸수록 우울증이 크고 건강한 그룹보다 갈등이 높다고 한다. 그보다는 되면 좋고 안 돼도 괜찮다의 관점을 가져라. 최선을 다하는 것은 좋으나 세상에 머스트여야 할 것은 없다. 17. 어려운 결정이 필요하다면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한다면 동전을 던지라는 글을 읽었다. 아니, 운에 맡기라는 말 아닌가? 고민하는 일이 있다고 해보자. 예를 들어 남친과 헤어질까 말까. 동전의 앞면이 나오면 헤어진다. 뒷면이 나오면 안 헤어진다로 정해본다. 회사를 갈까? 공부를 할까? 책을 쓸까 말까? 결혼할까 말까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던져라. 던지고 결과를 확인했을 때 그래 역시 맞아 라고 생각한다면 그걸 하라. 만일 확인했는데 아니야 이것으로 결정하자 보다는 최소한 3~4번은 해봐야지 라고 스스로 말하게 된다면 그걸 안 하면 된다. 왜냐하면 이건 자신이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자, 비결을 아셨으면 이제 골치 아픈 선택이 생기면 동전을 던지시라. 당신의 진짜 속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비결이다. 감사와 미움. 감사는 돌에 새기고 미움은 모래 위에 새기라는 문구를 보았다. 은혜, 사랑, 감사는 잊지 말되 걱정, 원망, 미움은 마음속에 담아두지 말고 다 털어버려야. 유효 기간에 대해 우리는 슬픈 일이 일어나면 오랫동안 불행할 거라고 예상하고 기쁜 일이 일어나면 오랫동안 행복할 거라 예상한다. 그러나 실험 결과에 의하면 아무리 좋은 일도 시간이 지나면 그다지 기쁘게 되지 않고 아무리 나쁜 일이 일어나도 오래지 않아 극복하게 된다고 하니 이 장은 배움입니다. 기본을 연마하라. 기존의 형식을 깨라. 자신의 길을 만들어 떠나라. 142. 새로운 것 배우기. 로체스터 대학 연구 결과 긍정적 성향을 가진 이들은 기대 수명보다 오래 산 반면 부정적 성향을 가진 이들은 기대 수명보다 짧게 살았다고 한다. 긍정적 태도, 항상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하는 시도는 멋지게 늙게 해주고 더 오래 살게 해준다는 것.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 새로운 곳을 여행하는 것, 새로운 시도와 도전을 해보는 것 등 이 모두 뇌를 건강하게 할 뿐 아니라 오래 사는데도 큰 도움이 된다고. 구민회관 등에 가보면 저렴하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다. 시도. 161. 힘 빼라. 수영을 배우는데 힘 빼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 역설적이게도 힘주고 열심히 팔다리를 움직일수록 별로 나아가지 않는다. 가진 것을 내려놓는 것의 힘듦을 운동에서도 배운다. 가진 것을 내려놓고 노력도 내려놓고 욕심도 버릴 때 오히려 몸이 가벼워지고 자유를 발견하게 됨을 물에 몸을 띄우는 행동에서 깨닫게 된다. 배움의 즐거움은 진보에서 더욱 느끼게 된다. 진보하지 않으면 재미가 없다. 일이든 운동이든 취미든 조금씩 변화하고 진보함을 체험할 때 즐거움을 실감한다.
매일 동일한 일을 하고 동일한 모습이라면 얼마나 지루할까. 일신, 우일신. 185. 성공할 수도 실패할 수도 있다. 사람들이 진정 두려워하는 것은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실패자로 판단당하는 것이라고 알랭드 보통은 말한다.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너무도 익숙한 사회이기에 개인들의 경제적 삶은 나아져도 두려움은 오히려 깊어만 간다는 것. 행복하려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을 책임지려 할 필요도 없다고. 나의 실패를 나의 능력과 의지 부족 탓으로 돌린다면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 사람들은 평등을 믿지만 실제 세상의 부나 권력 등은 불평등하게 분배됨. 이에 사람들은 더 부러움을 느낀다고 한다. 오히려 저 사람은 나와 다른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부러움을 느끼지 않는데 나와 비슷한 사람이라 생각할 때 부러움, 피해의식을 느낀다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물질 자체가 아니라 보상이라고 한다. 알랭크 보통은 누군가 페라리를 몰고 지나가면 탐욕에 찬 사람이라고 비난하지 말고 사랑이든 인정이든 무언가 부족하기에 좋은 차를 통해 보상받고자 하는 행동이니 측은하게 여겨야 한다고. 186. 태자에 대하여.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유명 방송국에서 태자를 맞았었다고 한다. 에밀리 브론테의 폭풍의 언덕, 찰스 디킨스의 두 도시 이야기, 스콧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도 모두 태자 맞았던 책들이고 조앤 롤링의 해리포터도 무려 12개 출판사에서 모두 태자를 맞기도 했다. 이안 감독은 6년간 100여 편의 시나리오를 썼지만 모두 태자를 맞았다. 그러던 어느 날 대만 문화부가 공모하는 시나리오 경연대회에서 드디어 우승을 하고 그 상금으로 첫 영화 쿵우 선생을 24일 만에 만들었다. 그 영화 이후 그는 하늘 풀듯 끊임없이 영화들을 만들어냈다. 그의 영화들은 38번이나 오스카상 후보에 올랐고 그중 12번을 수상했다. 이안 본인은 동양인 최초로 브로크백 마운틴으로 오스카상을 받았고 이후 라이프 오브 파이로 또 오스카상을 받았다. 3장은 행동입니다. 두드리면 열린다. 당장 안 열려도 가능성을 훨씬 높인다. 얼마나 높이 뜰 수 있는지 알고 싶다면 실제로 뛰어보라. 206. 오늘을 산다. 어떤 분이 당신의 성공 비결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오늘을 살지 않으면 더 나은 내일은 오지 않는다고 답했다 한다. 그리고 여기에 평범함이 쌓여 비범한 결과를 만든다는 말을 더했다고 한다. 218. 두 문장. 한 정신과 의사분의 강의를 들으니 넌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너 정말 열심히 했구나. 이 두 문장만 진심으로 사용해도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대부분의 문제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고. 나도 소중하고 너도 소중하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자. 나만 소중한 것도 너만 소중한 것도 아닌 나도 너도 소중. 223. 학습된 무기력에서 벗어나기. 사람을 황폐하게 만드는 것은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한다. 통제된 방에서 전기 충격을 받고 무기력해진 개에게 이후 피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었는데도 시도하지 않았다고 한다. 무언가 몇 번 시도했는데 안 된다고 느끼고 무력해질 때가 가장 위험한 때다. 사람은 전진하고 경이로움을 체험할 때 행복해진다고 한다. 상식과 달리 은퇴하고 편하게 지낼 때 더 빨리 늙는다고 한다. 일에서 도전과 전진을 체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그러므로
오히려 빈둥빈둥한 환경은 위험하다.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무언가 행동이 필요하다. 233. 새로운 경험의 중요성. 새로운 환경, 새로운 배움은 뇌를 활성화하며 강하게 한다고 함. 매일 동일한 일을 반복하기보다는 가끔은 낯선 곳을 여행하고 가보지 않았던 길로 출퇴근해보고 새로운 길을 걸어보는 것도 좋을 듯. 인간 두뇌는 자주 새로운 도전을 경험해야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고 한다. 새로운 운동, 새로운 취미, 새로운 배움, 새로운 경험들을 쌓아나갈 때마다 뇌에는 새로운 회로가 만들어지고 우리의 통찰 능력을 향상시킨다고 한다.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본다는 것은 흥미도 있지만 귀찮기도 하다. 나이가 들수록 더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새로운 시도, 새로운 경험을 할수록 통찰력이 높아진다고 하니 귀찮더라도 따뜻한 방을 박차고 나가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자. 250. 불평 요소에서 기회 찾기. 불평만 하면 실패하지만 불평을 기회로 바꾸면 성공한다. 254. 욕망하라. 그리고 기록하라. 욕망한다고 반드시 얻는 것은 아니지만 욕망하지 않는데 얻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 돈을 갈망하지 않는데 돈을 벌기 어렵고 명예를 갈망하지 않는데 명예를 얻기 어렵다. 자신이 갈망하고 기록한다고 반드시 얻는 것은 아니지만 얻을 확률을 아주 크게 높여준다. 이 글을 읽는 분들은 당장 아래 빈 공간에 자신이 3년 내에 이루고 싶은 5가지를 기록해 보시라. 이것만으로도 이 책을 구입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262. 가장 간단한 성공 비결. 가장 간단한 성공 비결은 당신이 3년 내에 이루고 싶은 5가지를 상상하고 지금 당장 기록하는 것, 그리고 눈에 보이는 곳에 붙여놓는 것. 277. 작은 은혜에도 반드시 감사하라. 아버님 말씀. 작은 은혜라도 잊지 마라. 사람의 심리란 대가를 바라지 않고 도움을 주었더라도 아무 반응이 없으면 서운한 마음이 많이 들고 다시는 안 도와준다. 작더라도 항상 감사의 표현을 해라. 만일 월급이 오르고 상 받고 승진되었으면 반드시 상사에게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라. 내 실력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설령 상사가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하면 상사는 당신을 예의 바른 녀석으로 기억할 것임. 침묵하는 녀석은 괘씸한 놈. 366. 모든 사람이 스승. 버물렌 교수에 의하면 성공한 기업들이 상식과 달리 전략이 뛰어나서 성공하기보다는 운이 좋았거나 생각지 못한 계기에 변화를 추구해 성공한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이에 그는 권고한다. 모든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라. 그들의 말 속에서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 책상에 앉아서 고민하다가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도 있지만 자신의 업무와 무관한 사람들과 이야기하거나 어떤 책을 읽다가 아이디어가 떠오른 경험을 누구나 해보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만나는 사람들이 다 스승이 될 수 있으니 무시해서는 안 될 것. 381. 왕가는 차에 두고 오라. 승자의 뇌라는 책을 쓴 뇌신경 심리학자 이안 로버트스는 이렇게 말한다. 성공하면 사람이 변한다고들 하는데 맞는 말이다. 권력을 잡게 되면 호르몬을 분출시키고 그것이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 분출을 촉진해 보상 네트워크를 움직인다. 그래서 사람을 더 과감하고 모든 일에 긍정적이며 심한 스트레스를 견디게 한다. 또한 권력은 코카인과 같은 작용을 한다. 중독이 된다는 얘기다. 다른 사람에게 공감하지 않고 오만하게 만든다. 권력은 시야를 좁게 만든다. 권력은 다른 사람의 시각에서 나를 바라보기 어렵게 만든다.
권력자의 사안은 개와 같아. 진짜 훌륭한 리더는 높은 권력을 가졌음에도 자신의 오만한 뇌를 다스려 권력이 이때 권위적이지 않고 공감력이 있으며 겸허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분. 미국에 가서 계속 승승장구하여 드디어 펩시코가 된 인드라 누이는 고향인 인도에 갔다. 집에서 잠시 머무는데 어머니가 그녀에게 인드라야 동네 가게에 가서 우유 좀 사오거라 라고 심부름을 시킨다. 이에 그녀는 짜증을 낸다. 엄마, 내가 글로벌 회사의 CEO예요. 연봉이 2천만 달러가 넘는다고요. 이때 그녀의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왕가는 차고에나 놓고 오렴. 그 말을 들으며 그녀는 자신이 권력의 오만에 빠져 있음을 깨달았다고 한다. 396. 사랑받는 비결. 내가 말할 때 내 말에 맞장구 쳐주길 바라고 내가 노래 부를 때는 노래책 뒤지지 않고 박수 쳐주기 원하고 내가 발표할 때는 내 말에 집중해주기 원하지만 막상 우리 자신은 다른 사람이 행동할 때 딴 생각하고 내가 부를 노래 찾고 내가 할 말만 생각한다. 별 재주 없어도 잘생기지 못해도 사랑받는 비결이 있다. 상대가 말할 때 열심히 들어주며 공감을 반복하고 상대가 노래 부를 때 열심히 박수치고 탬버린 두들기고 상대가 발표하면 모범 학생처럼 집중하고 고개만 끄덕여도 그런데 쉽지 않으니 이 또한 큰 재주. 397. 파이를 키워라. 협상 전문가 로저 피셔가 가장 강조한 원칙은 파이를 키우라는 것이었다고. 작은 떡 중에 상대의 것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떡을 키워 상대도 나도 배부를 수 있을까가 핵심이라고. 현실에서는 이 원칙을 잊어버리고 빼앗거나 뺏기지 않으려고만 한다. 꾸준히 좋은 실적을 내는 영업맨이나 사업가를 보면 윈윈이라는 사고가 있다. 고객이나 파트너가 원하고 자신도 원할 수 있는 길을 생각한다. 한때 벼락 실적을 냈지만 지속하지 못하는 사람은 대부분 자신만 이기려 해 시간이 지나면 상대로 하여금 속았다는 느낌을 들게 한다. 403. 윗사람의 심리 간파하기. 출세 가도를 달리는 사람들은 대체로 강하고 바른 말을 거리낌 없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윗사람의 심리를 잘 간파하는 사람들이다. 대체로 권력자들은 오만하니 고집하기보다 순종해야 그들을 안심시킬 수 있다. 415. 상사가 못해야 즐겁다. 나는 가끔 산하 임원들과 골프를 한다. 그런데 다들 골프장에 오면 매우 즐겁고 유쾌해져서 간다. 왜인가? 내 실력이 별로이다 보니 만만하기 때문이다. 상사가 너무 이것저것 잘해도 피곤하다. 일도 잘하고 술도 잘 마시고 부자에다가 음식, 와인, 역사문화, 예술에도 조예가 있고 독서에 운동까지 잘해보라. 게다가 자녀들이 공부까지 잘하면 일에서 이미 주눅 들어 있는데 다른 영역까지 비교되고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면 피곤할 뿐이다. 왕 짜증이다. 리더들이여, 허점이 있다는 것을 감추려 하지 말라. 잘 못하는 게 있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게 당신의 매력이 될 것이다. 416. 상사의 허풍. 직원들이 느끼는 직장 상사들의 가장 큰 허풍은 1위, 내가 다 해봤어. 2위, 나만 믿어 라고 함. 417. 착각. 지위, 명예, 권세가 높아질수록 거만해지기 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위 사람들이 자신을 존경하며 사랑한다고 착각한다. 주위의 아부꾼들은 그러한 착각을 배가시킨다.
고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옆에 두지 않으면 누구든 나락에 빠질 위험이 있다. 이제는 6장 행복으로 가겠습니다. 룰을 깨라. 신속하게 용서하라. 진정으로 사랑하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웃어라. 490. 불행해질 이유를 찾는 사람에게 에피쿠로스는 인간은 행복하게 사는 데 있어 매우 서툴고 반면에 불행해질 이유를 만들어내는 재능은 엄청나게 뛰어나다고 했다. 과거에서 불행해질 이유를 찾지 말고 미래의 염려와 걱정도 내려놓자. 491. 원망의 희생자. 불행히도 미움과 원망의 최대 희생자는 그 대상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라 한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용서의 최대 혜택자 또한 우리 자신이라 한다. 분노, 원망이란 자신이 마시면서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독약이라는 말을 들었다. 아하 하게 되는 말. 494. 인생은 짧다. 인생은 짧다. 룰을 깨라. 신속하게 용서하라. 진정으로 사랑하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웃어라. 그리고 당신을 미소 짓게 했던 그 어떤 것도 후회하지 말라. 519. 행복을 만드는 것들. 많은 연구팀에 의하면 돈과 성공이 행복을 낳는 것이 아니라고 함. 그러면 행복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은 1번 감사, 사랑, 희망적 미래에 대해 글로 일기 등을 쓰는 것. 2번 자주 웃는 것. 3번 물건 대신 경험을 사는 것. 4번 타인을 돕는 것. 536. 긍정어 쓰기. 뭐가 싫어, 뭐 하고 싶지 않아 라는 말을 하면 부정어의 대상에 더 집중하게 된다고 한다. 대신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할 때 긍정이 가득해진다고. 돈이 없어 보다는 부자가 될 거야. 살찌기 싫어 보다는 날씬하고 싶어. 걱정 마라 보다는 잘 될 거야.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자신의 삶은 자신의 주의와 에너지를 쏟는 대상을 자연스럽게 끌어당긴다고 한다. 기쁨에 에너지를 쏟으면 기쁜 일들이 보이고 슬픔에 빠지면 슬픈 일이 자꾸 생긴다는 것. 가난해서요, 돈이 없어서, 별로야, 재수 없어, 짜증나, 피곤해 등의 말은 가난을 부르며 행복해, 고마워요, 좋은데, 잘 되었군, 축하해요, 난 운이 좋아 라는 말은 풍요를 부른다고 한다. 밝은 표정과 밝은 목소리, 행복해. 537. 대충 살아도 괜찮다. 완벽해야 해. 틀리면 안 돼. 게으르면 안 돼. 쓸데없는 일을 해서는 안 돼. 1등 해야 돼의 삶은 자신의 삶을 죄책감으로 가득하게 한다. 당신은 이미 잘 살아왔다. 괜찮다.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삶이라는 고정관념을 버려라. 남들의 눈에 따라 살가지 말고 때로 대충대충 살아도 빈둥거려도 좋다. 렌토의 오디오 책방, 오늘은 페이스북의 현인이라는 애칭을 가지고 있고요. 페이스북에서 인기가 많은 신수정의 책 통찰의 시간과 함께 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웃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지내시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저는 렌토입니다.